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는 피박 퀴즈 그리고 공화국 논평의 한 주 방송분을 모아서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광고 듣고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방송을 요일별로 묶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1600-1475 클럽센터에서는 비싼 가입비 상상하지 마세요. 만남이 성사되고 난 뒤에 받습니다. 10수년 베테랑 커플 매니저가 도와드리는 1600-1475 클럽센터.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언제든 당의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대권도 포기할 수 있는 꼭 나여야 한다 이런 생각이 없는 사심 없는 남자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무 정말이야? 뻥이지 이 새끼야. 미쳤냐 이 새끼야? 이번에 안 나가면 내 나이가 70인데 이번에 반드시 돼야 한다. 장유 유서라고 반기문 총장한테 양보하지. 야 환아, 근데 말이야, 네 누나가 다음에 반기문이한테 넘길 마음이 있기는 하는 거냐? 반기문이가 얻는 지지도만큼 환히 네가 지지도가 나온다고 진짜 누나한테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충성을 맹세하는 우리 환이라 할지라도 환이를 비롯해서 그 누구를 막론하고도 다음 주자 우누나는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싫으실 니네 누나 아니냐? 그게 내 말이 맞지 이 새끼야? 반기문이가 지금 조바심이 나서 저렇게 노골적인 대권 행보를 하는 거 아니냐? 니네 누나가 시원하게 지지해주지 않으니까. 안 그래? 이 새끼 내 말이 맞구나. 니들 친박이 반기문이 혼자 설치는데도 가만히 있는 이유, 그것도 내가 알려줄까? 반기문이한테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 그거는 말이야, 우리 친박에게도 후보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친박에게 후보가 없다 이러면은 권력이 확 빠지니까. 맞지 이 새끼야? 닥치라고. 당신 똑똑히 알아도 하여간 당신은 안 돼. 니들이 안 된다고 하면은 졸라 땡큐지. 니들이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니들이 안 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니? 이 새끼야. 그니까 이 새끼들아, 앞으로 계속 무는 안 된다. 무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말해주라. 나는 너희들의 가장 강력한 안티가 되고 싶다. 네, 이 두 분 말씀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한국 방문이 지금 한국 정치권에 큰 화두가 되었습니다. 자, 이님 오셨는데 이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반기문 사무총장의 방안에 대해서 말입니다. 반기문이가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봐요. 정치라는 것은 다음이 없거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곳이, 내가 밟고 서 있는 곳이 바로 나의 무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래야지. 7개월이나 남겨놓고 조국이 나를 부르고 있다 이 지랄을 떨고 있을 적에는 사람들이 추워도 박수를 안 보낸다고 봐요. 영감님, 반 총장이 어제 국내에서의 활동과 발언에 대해서 과도한 추측을 삼가달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과도한 추측을 하십니까? 야, 그런 개구라를 믿는 것 자체가 니들이 얼마나 나이브한지를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봐요. 야, 그나저나 얘 환희가 말이야, 언제 국민의당으로 갔냐? 얘가 국민의당 소속이 됐더라고. 국민의당 국회의원 명단 중에 최경환이가 있더라고.
아니, 청와대 가깝듯이 반기문이가 출국했다고 바로 또 안철수한테 넘어갔다고 봐야 하나? 영감님, 동명이인이에요.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 최경환하고 저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요, 영감님, 얘는 박근혜 대통령 비서 아닙니까? 영감님, 그나저나 영감님도 반기문이가 대권 주자로 돌아오는 그거 싫지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고난의 역사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출마를 해서 국민의 선택도 받은 경험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고 현실적인 지지 기반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일생을 미꾸라지로 살았을 적에는 당연히 대권판에서도 미끄러진다고 봐야 하겠지. 영감님도 대통령 생각이 있으신 거 맞죠? 진실을 말씀해 보세요. 대통령 생각이 없다면서 말할 수 없다고 하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고심하도록 할게. 저 무슨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니까 반기문이하고 나하고 비교했을 적에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 말이지. 영감님, 대권 주자라면 명실공히 고난의 역사도 있어야 하고 선거 출마를 여러 번 해서 국민의 선택도 여러 번 받았어야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지지 기반이 있어야 한다. 방금 말씀하셨죠? 그렇지. 방금 내가 했던 따끈따끈한 멘트 아니냐? 야, 정말 주옥 같지 않니? 영감님은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중에 뭐가 있어요? 새끼야, 다 있지, 이 새끼야. 우선 첫 번째, 고난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을 적에는 내가 감옥에 다녀오지 않았겠어? 고난의 역사가 있다고. 니들은 눈물에 말아먹은 깜빵밥 먹어는 봤냐, 이 새끼들아? 뇌물 먹고 깜빵밥까지 드시면은 과식하는 건데 배탈은 안 나셨습니까? 아니 지금 이 똥보 새끼가 뭐라고 옹알이한 거야, 이 새끼? 영감님, 다 끝나고 공격하세요. 대권을 꿈꾸는 사람의 필수 요건 두 번째가 다양한 선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영감님은 이런 게 있어요? 이 새끼야, 내가 지금 5선 아니냐, 5선. 5번 선택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 이 새끼야. 이번에 인님 선택받은 게 어디 국민의 선택입니까? 셀프 선택이지. 예? 그리고 5번의 선택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거 다 비례대표 아닙니까? 어디 그거를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당의 선택을 받은 거겠죠. 아니, 씨발 새끼. 아니, 마지막 하나. 현실적인 지지 기반 이게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게 영감님한테는 있었어요? 이 새끼야, 현실적인 지지 기반이 있지. 지금 내가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몰라? 내가 꼭 내 입으로 누군지 얘기를 해야겠어? 제가 대신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인님이 대통령 후보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바로 무화환 그리고 새누리당 당원들이겠죠. 야권 주자로 인님이 나오면은 아마 여권에서는 손수조를 내세워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이 씨발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사면 타석 쓰리 콤보 트리플 크라운 제과에 을릉도 호박엿을 나한테 처먹였어? 하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목욕탕 바닥에 비누가 서너 개씩 널브러져 있지, 이 새끼야. 목욕탕 바닥에 비누가 널브러져 있다는 그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바닥에 비누가 떨어지면은 허리를 굽혀서 줍기 싫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야, 이 새끼야. 아이 씨발 똥보 새끼. 그만하세요. 저 샤워하는 거 보셨어요? 내가 반문해 볼게. 샤워할 적에 고추 보셨어요? 이 새끼 고추도 안 보이는 새끼 어디서 큰 소리야, 이 새끼가. 이제 그만하시고 저 퀴즈 문제 내시죠. 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이 새끼. 자, 퀴즈 문제 내도록 할게요. 내가 1등으로 만들어준 당에서 어제 의원들이 5월 30일하고 31일 이틀치 세비를 걷어가지고 2,525명, 2525명 123억 원어치 부실채권을
탕감해 줬다고 봐요. 그 비례대표인 재윤경 의원 제안으로 했는데, 그 재윤경 의원 하면은 그 악성 채권을 탕감해 주면서 그 서민들의 고통을 줄여준 그 땡땡은행의 대표잖아요. 이 땡땡은 그 무엇인지 그 맞춰야 한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소장농에게는 땅의 소유권을 주고 빚진 사람에게는 빚에서 해방시켜 주라는 구약성서 레위기 25장의 뜻을 실현하는 희년의 정신, 이 희년의 정신을 의미하는 땡땡, 땡땡은행의 땡땡은 무엇일까요? 그 땡땡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방금 뉴스는 현장이다에서 제가 기억해 두라고 한, 그 땡땡이죠? 예, 정답. 네, 바로 나오는군요. 왜냐? 나는 경제부총리 출신이니까. 빚을 잔뜩 불린 경제부총리니까 더 잘 알겠구나. 아이고, 오늘 환희가 정답 맞히겠네. 환희가 오늘 개 타는 날인가? 닥치라고. 자, 정답은요? 예, 빚더미에 오른 기업들을 해방시킨, 그러니까 대우조선, STX 해양 등의 짐을 수조 원의 공적 자금을 털어서 빚을 줄여준 아주 고마운 곳. 정답은 산업은행.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수출입은행인가? 역시 아닙니다. 말이 되긴 하는구만. 저 서회자, 이 정답 받아가라. 정답은? 네, 정답은요? 야, 너 이 새끼 너 동화은행이라고 하려고 그랬지, 이 새끼야. 맞습니다. 동화은행. 틀리셨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은 청취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오늘부터 새 책으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가 협찬한 구글의 미래입니다. 제가 이 책을 미리 받아봤는데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매일 두 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의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가 쓴 책인데 번역도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원서도 봤냐고요? 원서는 안 읽어봤죠. 근데 번역이 눈에 확 들어온다면은 그 번역을 잘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의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 구글의 미래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레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트 등 구글 관계자 40여 명과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낸다고 하는군요. 구글이 지금 무인 자동차 개발도 하고요. 아시는 대로 알파고, 대단한 개가를 올렸죠. 구글의 미래가 알고 싶다면은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를 접하면 되겠습니다. 퀴즈 정답자 두 분께는 저희가 공짜로 드립니다. 오늘까지 드릴 책이 레드스톤의 책 뿔을 가지고 살 권리인데요.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우선 지윤 아빠입니다라는 필명을 쓰시는데 지난 시간 정답은 우간다에 맞히셨습니다. 끼리끼리 논다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나 없을 때 해. 이런 심보를 가지고 전자결제로 활성화법을 거부하는 이런 꼼수를 쓰는 쓰레기 같은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 국민으로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올해부터 딸아이가 선거권을 갖게 돼서 지윤 씨가 선거권을 갖게 됐습니까? 올 총선부터 내년 대선에서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위로를 삼으면서 내년 대선에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 국민이 우선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매일 아침마다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며 정치, 경제 현안 많은 이야기를 알게 돼서 고맙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사연은 5월 27일자 정답이긴 한데요. 사연이 좋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필명이 스페셜입니다. 정답은 광어입니다. 광어란 놈 참 맛있지요. 오늘은 오랜만에 제 동생이랑 광어회 한 접시 해야겠습니다. 실은 퀴즈에 응모한 것도 모두 동생 때문입니다. 제 동생은 얼마 전에 더 이상 살기 싫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살기 힘들었으면 그랬을까요? 그저 저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제가 행복하다는 것마저 동생에게는 미안해졌습니다. 다행히 시도에 그치고 말아서
지금은 많이 안정을 찾은 상태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는 저도 동생에게 진 마음의 빚을 갚는다는 심정으로 동생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같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계기가 동생과 많이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전화위복이 된 것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가족과 친구의 고통에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친구는 그 존재만으로도 나의 일부분입니다. 가족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행복해질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저처럼 극적으로 깨닫지 않도록 미리 주변 분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성실한 마음가짐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란 책 주신다기에 사연도 공유할 겸 퀴즈에 응모해 봅니다. 뿔을 가지고 살 권리란 책이 상처받은 제 동생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될 것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에는 동생이랑 가까운 산에 등산할 예정입니다. 숲길을 걸으며 두 형제는 그동안 바쁘다며 미뤄왔던 그런 대화를 한껏 나누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치 극단에 몰렸지만은 이를 극복하신 분들, 그분들의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메일 주소 남겨주셨는데 linshmail@naver.com이군요. linshmail@naver.com. 여기로 또 많은 노하우 또 극복 사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박 퀴즈 마치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좌파로 가는 게 싫어서 좌간다가 아닌 우간다로 가신 우파 박근혜 동지께서는 박동지를 봐서라도 북한과는 군사협력 관계를 끊겠다고 해야 할 우간다가 정부 부대변인을 통해서 북한과의 관계 단절 언제 그런 걸 했냐며 한국 정부가 멋대로 발표했다고 빅엿을 처먹이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척 일본에서 있은 주요 국가 정상회담에 욕을 바가지로 처먹으면서까지 쌩까고 대신 아프리카에 가서 고귀한 땀을 흘렸는데 이에 대한 우간다의 대접이 매우 소홀하다고 판단한 데다는 단호한 반박이다. 우간다는 자기 나라 대통령이 말하고 외교부 장관이 복창을 했는데 정부 부대변인 따위가 엎어버리는 망동을 저질렀다. 혹시 우스운 나라로 돼 간다 해서 우간다란 말인가? 우간다의 이번 행태는 미국, 일본, 또 중국, 러시아에게 개무시당하는 한국이라고 해서 우간다 역시 마음껏 한국을 무시해도 된다고 판단한 모양인데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 동지가 아무리 국제사회에 호구고 입을 열 때마다 어버버하면서 국내에서는 양적 완화의 뜻도 모르고 짓거리는 머리가 텅텅 빈 백치 대통령으로 평가받기는 해도 그 나라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이며 아빠처럼 언제든 국회를 해산시키고 계엄령을 발동해서 영구히 집권할 힘을 가지신 분이다. 우간다도 독재 정권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같은 독재 정권 지도자끼리 즉 선수끼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 아니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밑닦고 버린 휴지,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같은 그 인간 말종의 극악무도한 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를 반드시 감옥에 쳐넣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을 감행한 대가가 얼마나 참혹하고 참담한지를 똑똑히 깨닫게 해줘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와대 대변인 말은 듣지 않고 우간다 정부 구라 부대변인의 말만 듣고 박동지를 사기꾼 몰입에로 몰아세운 자들은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랄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간다에서 곧 간다. 두고 봐라. 술술 풀리고 간장과 신장을 보호해 숙취를 완전히 제압합니다. 80%에 육박하는 재구매율 술술 풀리고 네이버 다음에서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를 검색하세요. 서울, 인천, 경기의 신축 빌라 빌라타임즈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튼실한 사진, 지도 정보에다 현장 답사 서비스, 허위 매물에는 100만원 보상까지. 빌라타임즈를 검색하세요.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뭐 안녕하십니까. 야당이고 소수일 때, 그때가 참여정부 때였지요. 뭐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냥 뭐 앞뒤 안 보고 마구 물고 늘어지고 핥히면 됐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소수인데다 여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날 아침을 맞았습니다. 뭐 도대체 어쩌란 말이지? 이러면서 눈이 안 떠지는 무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뭐, 그럴 거면 정치 그만둬. 뭐 이 새끼야, 무대포 정신으로 나갈 때가 따로 있지 이 새끼야. 뭐 정신 좀 차리라고. 뭐 지금도 마음에 안 들면 야당 의원들 잡아다가 고문하던 유신정부 시대냐? 그렇지. 유신정부가 아니지. 신유신정부라고. 그러니까 뭐, 여기가 싫으면 나가라고. 중이 싫으면 저리 나가야지. 죄송한데요. 중이 싫으면 저리 나가야지. 이런 말은 없는데. 예.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중이 싫으면 속히 중3이 되면 되지. 중이 싫으면 중3이 되면 된다. 이런 말도 없는데요. 예. 제가 또 실수를 했습니다. 중이 싫으면 어디 취업해서 파견직으로 나가가지고 일하면 되지. 점심은 적당히 육개장 사발면으로 해결하면 되고. 뭐 이 새끼야, 그러다 막 사람이 죽어나갔어 이 새끼야. 지하철 스크린도 사건 몰라 이 새끼야. 그래. 그거 아주 중요한 사건이지. 특히 박원순이가 관할하는 서울 메트로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어? 박원순이 내 그럴 줄 알았지. 선모당이 사람 잡는다고 했거든. 박원순이는 원래부터 자질이 안 됐다고. 소문만 무성한 박원순이는 공무원을 해선 안 됐다고. 그 박원순 시장은 며칠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현장에 나타나서 유족들 위로하고 안전 업무는 더 이상 파견직에게 맡기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지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성의를 보이셨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체육관 가서 봉변당했잖아. 그 귀하신 분이 말이야. 고작 교통사고에 불과한 사건인데 자식 죽은 슬픔을 2년 넘게 자기들의 정치적 욕망으로 채우려는 못된 유족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누나가 시대를 잘못 만났다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니겠어? 닥쳐 이 새끼야. 이 새끼가 복 맞은 게 확실해. 내가 잘한다고. 저게 어떻게 맨정신으로 할 소리야? 아니 그 복 맞은 게 확실하다? 어떻게 하십니까? 뭐 백문이 불여일 뽕이라고.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지? 뭐 하여간 저게 사람 입에서 나올 소리야.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임님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난세에 나타난 영웅 인이라고 봐요. 영감님,
난세에 나타난 무엇이라고요? 그 난세에 나타난 중이, 그거 내가 그 중이병에 걸리지 않았겠니? 이 나이 처먹고 말이야, 아무도 그 알아주지 않을 적에는 알아줄 때까지 그 목리를 부리지 않니? 영감님, 야당들이 청문회를 줄줄이 열겠다고 하는데, 초장부터 너무 세게 나가시는 거 아닙니까? 소수당이 된 저희가 자기 분수를 파악할 때까지 시간을 좀 주시죠. 2008년부터 8년 동안 압도적인 절대다수 여당만 해가지고 적응이 잘 안 됩니다. 이 새끼들 까불고 있어, 이 새끼들. 뭔 개지랄을 해도 180석 이상이 될 거라고 호기롭게 나오더니, 야, 이 새끼들아, 시간 많이 줬잖니? 한 달 반 동안 뭐 했어? 노래 한 곡도 못 부르게 하는 이런 정신을 못 차리는 놈들한테는 메가약이지, 씨발. 어서 속히 국회의장, 또 알짜 상임위원장 양보하라고, 꼬우면 다음에 총선에서 이기던가. 영감님, 꼬우면 저희가 구국의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구국의 결단, 씨발. 야, 그것도 쿠데타 일으키게? 그 표적이 야당일 테니까 아무래도 친위 쿠데타가 되겠구나. 근데 이 새끼들아 링스 헬기 추락하고 장갑차가 침몰하고 전투기 대공포 탄약 다 불량품인 게 드러나고 소총에도 뚫리는 방탄복에다가 물에 다 젖는 전투화에다가 다 물이 새는 수통에다가 송송 새는 허접한 깔깔이까지, 씨발. 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쿠데타가 가능하겠어? 글쎄 말입니다. 노크 귀순 때 알아봤습니다만은 이 군내 기강이 해이해져서 총기 사고가 발발하고 게다가 의문사까지. 예. 이 쿠데타를 꿈꾸기 전에 군기부터 잡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군기 잡을 사람이 없겠네요. 고관대작들 대부분 군대에 안 갔으니까 말이죠. 사회자, 너까지 지랄이야. 닥치라고. 야, 근데 사회자야, 너 군대 갔다 왔냐? 그럼요. 공익근무 요원으로 서울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합동 단속을 했습니다. 이 새끼. 너 이 새끼 받들어 총. 이게 아니라 빨간 경광등 봉 들고 받들어 봉. 이런 거 했겠네, 이 씨발. 아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십니까? 너 이 새끼 신검 받을 때쯤에 살찌웠지, 이 새끼야. 뺑기 써가지고 어떻게 군복무 싼 걸로 끊으려고, 이 새끼. 아닙니다. 그때 군대 가려고 제가 살을 도리어 뺐습니다. 자꾸 이렇게 비만자 혐오 발언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이님. 혐오 발언, 이 새끼. 말이라고. 야, 혐오 말고 현호 있지, 현호. 조현호. 걔 성대모사 한번 해봐. 안녕하십니까, 경찰청장 조현호입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거나 하라고, 이 새끼야. 이 새끼. 야, 너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성대모사 해가지고, 땀도 흘리고 말이야. 땀 흘려가지고, 뱃살도 빼가지고, 나중에 네 고추하고, 감격에 상봉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 그만하세요, 이제. 빨리 문제나 내시죠. 이 새끼 할 말이 없으니까, 자, 문제 드릴게요. 유한 킴벌리가 다음 달부터 생리대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소비자 단체들이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생리대 구입이 여의치 않은 여학생들 같은 경우 신발 깔창 수건 이런 걸 이용한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는데, 자, 국내에서 생리대 매출 1위인 유한 킴벌리는 킴벌리 클라크라는 회사가 한국의 유한 양행과 합자해서 만든 회사라고 하는데, 자, 킴벌리 클라크는 어느 나라 회사일까? 이게 오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환님 정답 아세요? 알지. 경제부총리를 했는데. 이 새끼, 그런 뭐하냐, 이 새끼야. 국민들이 생필품조차 구입하기 힘들었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닥치라고! 우리가 언제 생필품 사지 말라고 했어? 자, 김벌리 클라크의 나라는 헬조선. 틀렸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죠. 예. 시장의 독점적 지배자로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회사다. 이런 의미에서 헬조선이라고 답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서회자, 개소리 듣지 말고,
바로 정답 받아가라. 정답은 일본. 틀렸습니다. 아, 일본. 무 아빠의 조국. 닥치지 못해, 이 새끼야. 야동 천국이기도 하지. 닥치세요.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어제부터 구글의 미래 여러분들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정말 좋은 책입니다. 매일 2분께 드립니다. 레디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입니다. 레디 페이지, 에릭 슈미트. 사실 구글 관계자들은 언론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디 페이지, 에릭 슈미트 같은 구글 관계자 40여 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한 세계 정상급 IT 전문 기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토마스 슐츠의 책. 예. 이 5년 동안 취재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구글의 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자 2분 골랐습니다. 시원소주님, 네. 김종인 대표의 성대모사와 착 달라붙는 요기의 향연, 그리고 뚱보고추라는 단어에 비대한 분들의 애환까지 그려주신 그런 점에 또 고맙다는 뜻을 밝히셨습니다. 재윤경 에듀머니 대표, 지금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는데 재윤경 의원 말씀 중에서 100만 원이 심지어 11번씩 전전하면서 나중에 심지어 0.1%까지 떨어진 가격으로 매입하여 추심할 때 원금 연체이자 법정 비용까지 고스란히 채무자의 몫이라는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틀치의 세비로 이런 분들의 채무를 소각시켜주신 시도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돈이 많고 신용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3%대 이자율을 적용받고, 어떤 이는 신용도가 낮아서 이 금융권까지 내려가서 고율 무려 10%대 이자를 내면서 돈을 쓰는 양극화 현상 매우 심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20대 국회 기대를 많이 걸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빌리 정답 맞히셨습니다. 무건수행님 정답 주빌리 맞히셨습니다. 저번 주에 일본으로 배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사람들 질서 지키기에 대해서는 익히들어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고 나니 더 놀랍더군요. 길을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답해주시는 택시기사님과 도착지까지 데려다주는 일본 분들, 그리고 버스는 정류장에서 2번 서더라고요. 앞문을 열어서 내려주고 뒷문으로 태우고 안전하게 내렸는지 탔는지 확인하고 출발. 물론 여행하는 내내 우리나라가 무척 그리웠습니다. 얼큰한 김치찌개가 너무너무 먹고 싶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착용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를 쓴다는 말처럼 배려가 몸에 습관처럼 배어 있는 듯 했습니다. 각박하고 힘든 세상이지만 우리의 정문화가 나를 위해서만 사용되지 말고 타인을 위해 사용되기를 노력해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한 여행이었습니다. 도덕교과서에 실만한 그런 기획문을 적어주셨군요. 무건수행님 감사합니다. 정답 맞히셨고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노무현이 왜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는 말을 했는지 요새 들어서 그 뜻을 헤아리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청문회 종합선물 세트, 진상규명 콤보 세트를 3당이 합세해서 만들겠다고 한 야당에 대해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야당 의원들이 아직 뜨겁고 얼큰한 맛을 보지 못하고 까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다.
박동진은 일을 하는 국회를 원한다고 했는데 야당이 고작 한다는 것이 청문회를 열어서 박근혜 정부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국회로 만들고 있는다.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동지 아버지 시대에 말 안 듣는 야당 의원들 불러다 놓고 여자관계 깔까 말까 협박하고 동닥구이 비녀꽃지 등 버라이어티한 고문으로 정신 훈육을 한 데다 여당 의원들이라고 봐주지 않고 수염 절반을 잘라내서 각하의 위대함을 모욕적으로 입증한 그 시절을 다시 언급해야 하는 건지 통탄에 맞지 않게 된다. 특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연장하는 박근혜 동지에게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올마이티 익스트리멀리 빅뉴스를 입에 처물리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끝 떨어진 샌들, 밑을 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에 가강무도한 난동에 다름 아니다. 따라서 박동진을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전주의 한이 될 망동을 계속해서 감행하려 한다면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하게 될 것이다. 야당은 즉각 청문회, 진상규명 관련 입법을 즉각 철회하고 소수당인 새누리당과 상생의 협치를 해나가면서 국회의장도 양보하고 알짜 상임위원장도 양보하는 대국적인 정치를 펼쳐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말이 귀에 안 들어오면 박동지가 누구의 딸인지 똑똑히 새기길 바란다.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화로 잘 풀어보려고 하면 청와대에서 득달같이 전화가 오고 그러면 무르익던 대화 모두는 모두 어그러지고 늘 이런 식의 대립과 반목의 정치로 돌변하게 되지요. 머리를 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니라 머리가 있으나마나한 새머리당이 돼버려요. 122명의 국회의원이 있지만 두뇌는 청와대에 계신 한 분의 것 말고는 필요가 없게 되는 당. 새머리당의 미래를 걱정하는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왜 머리가 필요 없어? 어떻게 하면은 충성을 잘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적 완수에 기여할까? 그 머리를 쓰면 될 거 아니야? 쭉 그래왔다가 지난 총선에서 그 성적표 받아든 거 아니냐, 화나. 지난 총선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봐. 야당의 집권을 바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좌파들이 야당이 제1당이 되도록 결과를 조작했다고. 이 새끼, 개그를 쳐도 이런 무지막지한 개그를 치냐, 이 새끼야? 야, 북한군이 내려와서 개표장에 난입했다고 그래라. 5.18 때 내려왔던 그 부대가. 오, 그럴 수도 있겠구만. 당신 머리가 생각보다 비상한데 그게 무슨 개드립입니까?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가 원래 국회의장직 그 야당에게 주려고 했다가 청와대 전화 받고는 국회의장 역시 새누리당이 먹어야겠다고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변덕 부렸다는 설이 있어요. 예? 그렇지 않아도 친박은 유승민 빼고 새누리당 출신의 무소속 당선자 다 받아주자, 다 복당시키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청와대 아니고서는 이런 지랄 맞은 상황을 연출할 주체가 있겠습니까? 닥치라고! 나라 꼴이 말이야. 누가 언제부터 청와대를 씹는 걸 그걸 레포츠로 만들었는지. 야, 화나. 그 참여정부 때부터 우리가 그랬잖니. 얘는 참 새삼스럽게. 그랬나? 그나저나 서울에 새누리당 재선급 국회 의원 만났다는 소문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그 신문에 나왔더군요. 근데 왜 재선급입니까? 왜 초선급은 빼시고 재선급을 만나셨어요? 야, 그 당선된 애들이 없잖니? 이 새끼. 그걸 새삼스럽게 물어봐. 가슴 아프게. 그런가요? 근데 만나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습니까? 내가 대표 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만나주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다. 명색이 여당 대표인데 왜 안 만나주셨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염려돼서였겠지. 자기 대권 주자를 너무 자주 만나면 키워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권력의 중심이 무한테 쏠리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레임덕이 생기지 않을까 무서워서. 이거 하나 물어보자고. 똥을 두려워서 피하나 아니면 무서워서 피하나? 닥쳐 이 새끼야. 자, 그만들 하시고요. 자, 이님 모시고 퀴즈 풀 차례입니다. 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원내대표 우상호가 알아서 하겠지만은 청와대 주인장부터 시작해서 이 새끼들 정치를 다 잘못 배웠다고 봐요. 영감님, 닥치세요. 영감님이나 잘하세요. 이 새끼야, 난 잘하지 이 새끼야. 더불어민주당이 여전히 1등이잖니 이 새끼야. 여론조사를 보라고. 그건 강력한 대권주자 문재인이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반기문이가 그 수선 피우고 떠났어도 휴대전화로만 한 조사에서는 문재인이가 계속 1등이던데. 아니지 이 새끼야. 문재인이가 지난 총선에서 한 게 뭐가 있냐 이 새끼야. 당대표로서 1등을 만들어준 나 이내 강력한 리더십, 나의 카리스마, 그런 게 주요했던 거 아니겠어? 친문, 친노, 막말 정치인, 자기 정치하는 얼치기들, 이런 새끼들 다 도려냈잖니 내가. 진정한 수권 능력을 가진 유능한 정당으로 내가 만들어줬다고 봐요. 영감님, 국민의당도 친문재인, 막말 정치인 참 싫어하는데, 이참에 합당하시면 어떨까요? 합당. 그러면 160석이 훌쩍 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진석이 또 친박을 비롯한 청와대 하청 노동자들 찍소리나 하겠습니까? 국민의당을 말했을 적에 안철수가 있어서는 될 일도 안 된다고 봐요. 안철수가 대권 불출마를 해야 합당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겠어? 그 이전에는 합당이 추호도 가능하지 않다고 봐요. 남들은 없는 대선 후보는 만들어서라도 모셔오려고 하는데, 대선 2년도 안 남기고 자기 당 대선 후보를 죽이려는 참 이상한 당대표를 봤어요. 이 새끼야, 죽이긴 누가 죽인다고 해, 이 새끼야. 대권을 향한 나 이내 투쟁이라 하겠지. 내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거라니까. 아니, 무슨 대통령을 합니까? 이님, 정신 차리세요. 누가 이님 같은 고약한 꼰대한테, 대통령이 돼주십시오. 이럽니까? 이 새끼, 씨발 새끼. 이 똥보 새끼가 어디서 또 지랄 맞은 옹알이야, 이 새끼?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야죠. 대리기사가 다 모셔와 놓고는 무사고 운전을 했으니까 이 차는 제 차입니다. 이러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이 새끼, 대리기사 드립까지, 이 새끼, 너 이 씨발 새끼, 너 이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말 잘했어, 이 새끼야. 너 허벅지, 또 다리통이 굵어가지고, 지하철에 앉아있을 적에
자동으로 쪽벌남이 되지 이 새끼야. 다리가 모아지지 않으니까 이 새끼. 아니 무슨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퀴즈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똥보 네 고추는 좋겠다 야. 다리가 알아서 벌어지니까 앞사들 일은 없을 거 아니야. 그만하세요. 지금 게시판에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님이 남긴 글 못 보셨습니까? 고추 이야기는 이제 웃음보다는 거북스러움으로 다가와서 오히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네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 얘기. 이 새끼야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든 그 유행어인데 그거를 안 하니 이 새끼야. 너 고추 드립 없었으면은 이 코너 끝났어. 저 임팩트 없는 두 새끼하고 어떻게 시간을 때우니 이 새끼야. 안 그래? 야 사회자 고추. 야 너 숨지 말고 나와서 너도 좀 한번 얘기해봐라. 아이 수줍은 새끼. 그만하세요 이제. 아이 새끼 할 말 없으니까 이 새끼. 자 문제를 출제할게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가동 연한이 지난 발전소만 폐쇄하기로 했는데 대기오염 방지 시설을 보완하는 수준의 아주 미약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하네요. 자, 문제 드릴게요. 대한민국 최초의 화력발전소인 이곳 흔히들 땡땡리 발전소라고 하는데 2013년에는 세계 최초로 지하화 공사에 착공했다고 봐요. 강변대로 서강대교와 양화대교 사이를 가다 보면 양화대교 서강대교하고 양화대교 중간을 달렸을 적에 우측에 보이는 발전소 있지? 땡땡리 발전소. 여기는 뭐라고 부를지 이게 오늘의 문제라고 봐요. 예, 정답. 환님 정답 아십니까? 내가 차원 관련 부처인 주식경제부 장관을 했다고. 차원 관련 부처라니 이 새끼. 42조 원을 탕진한 이명박 정부 차원 외교 비리 부처의 수장이라고 해야지 이 새끼야. 닥치라고. 자, 정답은 청량리 발전소. 아니 뜬금없이 왜 청량리입니까? 리 하면은 청량리지. 또 청량리는 유서 깊은 곳 아니야. 김좌진 장군이 승리한 청량리 전투 유적지잖아. 그거는 청산리겠죠. 예. 청량리가 아니라 청산리. 네. 사회자 저런 새머리한테 뭘 기대하냐? 네, 정답 받아가라. 네네, 정답은요? 정답은 반기문 대권 자가발전소. 네, 틀렸습니다. 반기문 대권 자가발전소. 그런 건 없습니다. 자가발전 너무 열심히 하고 간 것 같아서. 확대 해석하지 말라고 했잖아. 자, 그만.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네, 이 책 매일 2권 선물 드리고 있죠.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 기자 토마스 슐츠의 책입니다.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좀처럼 기자를 만나주지 않는 이 구글 관계자 40명을 토마스 슐츠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미래 이 책을 냈는데요.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낸 그런 책입니다. 아주 귀중한 책인데요. 자, 정답자 2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트루거님, 정답은 천조국, 미국입니다. 네, 지난 시간 정답이 미국이었죠. 킴벌리의 본사가 있는 곳, 바로 미국입니다. 요즘 안 그래도 살 빼야겠다는 생각을 조금씩 갖고 있었는데 추호 선생께서 추호도 찔리게 매일매일 뚱보들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그래서 매일 자기 전에 동네 공원을 몇 바퀴씩 뛰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학교에서 열린 세미나 때 로봇 공학하시는 교수님이 강연 전까지는 솔직히 구글이 네이버처럼 그냥 검색 엔진이나 웹사이트 쪽만 하는 기업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름 미래를 먼저 산다고 할 정도로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이더라. 네.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예.
책을 받아서 구글이 어떤 미래를 미리 살고 있는지 보고 싶네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 산업이 옛날 박정희 때처럼 찍어내는 식의 그런 방향을 버리고 어떻게 나가야 할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비트루거님 정답 맞히셨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잊지 않겠다님, 네, 정답 미국 맞히셨습니다. 오늘은 너무 열받아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비용이 없어서 생필품을 못 산다니. 이게 지금 우리나라 뉴스 맞습니까? 온갖 비리가 난무하고 친일파니 독재니 건국 70년이니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가며 경제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지 젖같은 정당성과 이념을 내세우면서 어린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 나라는 도대체 뭘 위하고 있는 나라입니까? 과연 그 학생들에게 지원할 비용이 없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그만큼 이 사회가 썩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지요. 역사 국정화할 돈으로, 아니 박정희 우상화할 돈으로 학생들 지원 좀 하지. 4대강 할 돈으로 무상교육 좀 하지. 그 많은 군장성과 방산비리에 썩어 들어가는 비용으로 대학 등록금이나 낮추던지. 이토록 사회가 망가졌군요. 예전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면서 장학금 15만 원을 기부한 초등학생 이야기를 기사에서 보았습니다. 대기업 재벌 부자들은 나라의 자본을 싹쓸이하면서 도대체 뭐하고 있습니까? 100억 벌면 1억 기부했으니 나 할 만큼 했다고 뻔뻔해하기보다는 더 나누기 위해서 실천하는 그런 겸손함을 갖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까만 궁리하지 말고 재벌이면 재벌답게 어떻게 하면 사회를 위한 환원이 제대로 이루어질지 고민하기 바랍니다. 돈 많아서 멋진 게 아니고 돈을 아름답게 써야 멋진 것입니다. 당신들처럼, 재벌들한테 하는 얘기죠. 당신들처럼 도둑심 보면 그저 불쌍한 인간일 뿐입니다. 일자리나 많이 제공하든지 어떻게 하면 적은 인력에 돈만 더 많이 벌까 이런 것만 따지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어린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건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고 저 또한 열심히 일해서 기부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네, 잊지 않겠다님, 시원한 글 감사합니다. 이런 걸 사이다성 글이라고 하지요. 자, 그리고 워터노바님이 그 방송에 의견을 주셨습니다. 직장인에게는 생리휴가가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런 게 어디 있느냐. 제가 5월 31일 방송에서 그런 말을 했었죠. 자, 그런데 학생들에게도 법으로 정해놓은 출석 인정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생리통이 극심해서 출석이 어려운 학생으로 확인된 경우 월 1일에 한해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지각 조퇴 결과는 합산해서 3회까지 월 1일과 동일하게 간주한다. 생리 결석일 경우 고사기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험기간 외에는 보호자의 의견서 또는 담임교사, 보건교사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아, 이런 게 있었군요. 아이, 죄송합니다. 예. 많이 좋아졌네, 우리나라가. 예. 많이 좋아진 것도 아니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터노바님. 근데 선물은 없습니다. 참, 당첨이 됐는데 그 선물이 안 왔다고 하시는 분들, 수고스럽지만 당첨되신 날짜와 책 이름, 그리고 이메일 주소를 한 번만 더 팟빵 게시판에 남겨주시던지 아니면 김용민 pd@gmail.com으로 보내주시던지 해주십시오.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출판사에서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신이 없더라. 네. 꼭 쓰시는 이메일로 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응모 참여 바라겠습니다. 공화국 논평. 꺼진 불도 다시 보자를 삶의 좌우명으로 삼고 계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대학 강연에서 노골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아버지 시대를 비웃은 배신자 유승민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유승민의 실체가 드러난 만큼 이제 더 이상의 관용과 대화는 없다는 강력한 저주의 표시다. 박 동지는 한때 자신의 비서실장이었으면서 박 동지의 아버지를 가능케 했고 박 동지를 가능케 했던 구국의 결단 5.16 군사혁명을 쿠데타로 비하한 유승민의 행태가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화무도한 도발 행위의 다름 아니라고 규정한다. 배신자 유승민은 한 발 더 나가 5.16 쿠데타 이후 만든 군사정권과 정당이 공화당이어서 공화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박동지의 아버지와 박동지를 세트로 싸잡아 비난하고 조롱한 것이다. 공화의 의미를 퇴색시킨 것은 혐오의 화신 트럼프 따위를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미국 공화당과 국호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면서 3대 세습 중인 북괴, 박동지의 애인을 자처한 경제공화당 총재 허경영, 그리고 막말 김용민이가 만드는 공화국 논평일진데 어찌 5.16 이후에 만든 공화당에 책임을 떠넘긴단 말인가. 이는 박동지에게 슈퍼 그레이트 울트라 올마이티 익스트리멀리 테러블한 빅엿을 입에 처물리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남은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와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유신의 후회를 할 수 있는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서 복당 신청서는 스스로 찢어버린 셈이 된다. 이렇게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오롱하고 천추의 될 망동을 감행한다면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만이 유승민을 기다릴 뿐이다. 유승민은 즉각 의원직 사퇴의 정계 은퇴로서 속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은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화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음을 비웠는데 지난 총선에서 참패했습니다. 맑은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한 번만 더 마음을 비우지. 안 되지, 새끼야. 내가 안 나가면 대선에서 참패할 수 있으니까. 이 실례지만 당신으로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얘기인가? 나 말고 누가 있냐? 반기문? 저지랄을 해놓고도 여론조사에서 문재인하고 쌤쌤이야. 앞으로 탈탈 털려봐라. 반기문이가 온전할 것 같냐? 지금부터는 리스크가 적은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라고. 나 얼마나 혹독한 검증의 터널을 통과했니? 내처럼 깨끗한 사람이 또 있냐 이거야? 내한테 흠결이란 것이 있을까? 친일파들. 내가 아버지를 선택해서 태어났냐 이 새끼야? 태어나 보니까 친일파인데 어떻게 이 새끼야? 나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래요.
이럴 순 없잖아, 이 새끼야. 그리고 내는 일제 때 태어난 게 아니다. 이 장인이 제주 4.3 사건 진압을 지휘한 작전 참모였다는 의혹이 있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아버지를 둔 아내와 헤어져야 한단 말이냐? 내는 그럼 대통령 안 할 기다. 표절 같은데? 표절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미덕 아니니? 좋아. 자, 그렇다면 마약 사위, 요건 못 피해가겠지. 내가 대통령이 되려면 그런 남편을 둔 딸과 헤어지란 말이냐? 내는 그럼 대통령 안 할 기다. 그럼 안 하면 되겠구만. 닥쳐, 이 새끼야. 넘어가. 이 자격이 많이 안 돼 보이는 당신 딸이 수원대 교수로 임용됐어. 금수저 팔자가 상팔자네. 안 그래? 그 감사의 뜻으로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야 할 수원대 총장을 빼줬다는 의혹이 있던데. 수원대 총장은 수원시 의회에 나가야지, 이 새끼야. 왜 서울 국회에서 부르고 지랄이야. 그래서 반대했다. 딴 뜻은 없었고. 아니, 그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이 새끼야. 그러니까 넘어가. 1996년 5월 TRS 사업자한테 청탁과 함께 2천만 원 받은 일로 특별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로 기소가 돼가지고 1999년 7월 벌금 1,000만 원에 추징금 2천만 원을 선고받은 거. 야, 이 새끼야. 20년 전이지, 이 새끼야. 그때 애 낳았으면 그 애가 대학 갔다고, 이 새끼야. 좋아. 2000년 총선에서 투표일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민주당 후보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건넸다가 다음해 3월에 벌금형을 선고받았지. 영남에서 야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내는 경쟁 후보의 생계까지 고민한 진정한 협치의 원조다, 이 새끼야. 당시 김대중 정부가 나의 이런 취지를 왜곡해서 경쟁 후보 매수로 몰고 갔다고, 이 새끼야. 지난 대선 부산 유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면서 뭔가를 줄줄이 읽었는데 그게 일반인이 손에 넣을 수 없는 국정원 녹취록하고 똑같아. 어디서 얻은 거야? 야, 이 새끼야. 내가 나를 위해서 그 녹취록을 읽었냐? 내가 그 녹취록을 읽어가지고 덕본 사람이 누구니? 니네 누나 아니야, 이 새끼야. 그걸 흠이라고 하면 안 되지. 좋아. 그리고 그거 봐, 이 새끼야. 흠 잡을 게 없잖아. 너무 투명했어. 그니까 시도 때도 없이 트집 잡히고 욕먹으면서 온갖 리스크를 그동안 반가이 해왔던 거 아니냐. 리스크 없는 정치인, 웬만해서는 한 방으로는 무너질 수 없는 정치인, 새누리당에서 이 무밖에 또 있냐? 화나, 이제는 대세를 읽을 때가 됐다. 네, 하여간 무가 다시 정치를 시작하시니까 다행입니다. 그나저나 화는 어떻게 정치 재개 안 하십니까? 어제 그 대구 지역 의원들하고 오찬을 했다고 보도가 나왔던데요. 그 식사 갖고 확대 해석은 하지 말기 바랍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인데? 이 표절은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미덕 아니야? 그렇지. 자, 환님, 그러면 당대표 선거에 나가십니까? 앞날에 제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는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압니다. 하여간 확대 해석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이고, 반기문이가 애들 많이 버려놓았네. 다음에는 반기문이 똥도 모아둘 기세야. 우리에겐 반기문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고. 까불지 마. 유엔에서는 사무총장 그만두고 특정 정부에서 일하면 안 된다. 이런 결의안이 있다고 하지. 나라 위신을 좀 생각해봐야지. 군인은 쿠데타를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헌법에 나와 있지. 근데 그거부터 어기는 판에 고작 결의안 위반 갖고 무슨 약속대로 마음을 비우라고. 할 말을 잃게 만드는 새끼들. 야, 사회자, 오늘은 영감님 안 오시냐? 네, 오늘 고추 따러 가신다고 해가지고 안 나오시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야당의
젊은 지도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안님 오셨어요. 어이고, 안동지. 반기문이가 한번 훑고 지나가니까 완전히 거지가 됐대. 뭐, 당신의 인기는 거품이었나봐. 어째 남 얘기를 하십니까? 대권 지지율이 한 자릿수로 무너지셨던데, 한때는 20몇 %로 문재인을 앞지르시더니, 대선까지는 1년 이상 남았다. 구만리 같은 시간인데 요즘 여론조사로 일희일비하는 거 곤란하지? 안 그러냐? 저한테도 똑같이 구만리 같은 세월 아니겠습니까? 이 파란만장한 정치권에 들어온 소감이 어때? 정치라는 직업 어떠냐고?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릅니다. 1692억 재산 갖고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서 이렇게 사방에 적들로 가득한 3D 업종 정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이고, 귀공자께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 반기문 바람 한 방에 존재감마저 잃어버렸으니 말이야. 그러니까 안아, 다시 그 보안 프로그램의 세계로 돌아갔어. 네 재산을 보완하면 어떠냐? 너 정치권에 있으면 다 털린다. 여기는 퀴즈 문제 안 냅니까? 자꾸 이러면 저부터 선도적으로 출연료 반납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시고요. 자, 문제는 안님이 내셔야 합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부실의 늪에 빠진 해운산업은 구조조정이 한창 진행 중이고, 고등어는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서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다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데요. 문제 드리겠습니다. 바다라는 연예인이 있죠. 요즘은 뮤지컬 배우로 활약 중인 본명은 최성희 씨입니다. 걸그룹의 멤버였는데요. 바다가 소속됐던 걸그룹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 정답. 환 정답 아십니까? 내가 경제부총리였는데. 아니, 경제부총리가 걸그룹 멤버 이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뭔데? 야, 너 혹시 그 최저임금 아냐? 최저임금은 우리 누나 아니야. 청와대에 있는 누나. 최저 수준의 임금님, 우리 누나. 이 새끼 어떻게 알았지? 탁치라고. 자, 정답은 은방울 자매. 이거 언제적 은방울 자매입니까? 자, 정답 아십니까? 국민들 이름은 다 못 외워도 걸그룹 이름 정도는 외워줘야지. 그래야 차기 대권 주자의 미덕 아니겠니? 좋습니다. 자, 정답은요? 1세대 걸그룹 하면은 핫이라니요. H.O.T겠지요. 그리고 걸그룹이 아니라 남자 아이돌 그룹입니다. 핫이라니. 그러면 정답 또 있지. 정답은 A양. A양이라니요? 미스 A. 나 이거 정말 참. 자, 오늘도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매일 두 분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가 쓴 책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에릭 슈미트 등 구글 관계자 40명, 그리고 실리콘밸리를 5년 동안 취재한 역작입니다.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 네, 구글이 앞으로 바꾸어 나갈 세상.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담은 책이라 하겠습니다. 무척 재미있습니다. 자, 정답 맞히신 두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 소개하겠습니다. 와글어사님, 정답 당인니 맞히셨습니다. 이완배 기자님의 한국재벌 흑역사를 읽고 재벌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삼성은 최악의 로비스트, 현대는 막가파식 조폭이더군요. 에버랜드 전환사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비정상적인 합병을 통해서 삼성전자의 이재용 승계를 성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의 실체가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증여세는 거의 내지 않고 삼성전자를 꿀꺽하는 이재용, 뼛속까지 친재벌 박근혜의 정권, 대한민국은 말 그대로 삼성공화국이더군요.
그런 삼성공화국에서 윤종구 판사님의 판결은 헬조선에서 희망을 보는 듯 했습니다. 삼성물산 매수 주식 가격을 상향 판결하면서 물산과 모직의 합병이 부당함을 법으로 심판하는 것을 보니 마음까지 후련했습니다. 이 판결로 윤종구 판사님이 부당한 조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삼성에 대한 정당한 법의 심판이 내려지기를 간절하게 희망해 봅니다. 경제를 서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볼 수 있도록 해석해 주시는 이완배 기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쫑이 아빠님도 정답 맞히셨습니다. 정답 당인리. 내 고향 당인리에서 8대째 살았던 토박입니다. 지금도 당숙과 사촌 형님이 고향에 있지요. 네. 서울 마포구 당인리. 예. 거기를 고향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고향이죠. 사람 사는 곳인데. 예. 제 아들이 고3인데 컴퓨터와 관련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부모로서 아들의 미래에 대해 자그마한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골랐습니다. 쫑이 아빠님 축하드리고요. 또한 와글 어사님도 축하드립니다. 공화국 논평. 서울 메트로 19살 정비공의 죽음을 보고 분개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이 사태를 사전에 관리, 감독, 제지하지 못한 무능바가지 서울시장 박원순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할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의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지도자의 불찰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박 동지는 작년에 이어서 또다시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결단코 용납할 수 없으며 기관사가 꿈이었고 유달리 책임감이 강했던 청년의 꿈을 지켜주지 못한 책임은 대류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 즉 대기권을 뚫는다 하겠다. 게다가 박원순은 천금 같은 자식을 잃은 유가족에게 문전박대까지 당하는 개망신을 당했으니 그 유가족은 곧 시민을 상징하는 것이겠거니와 박원순이 온 국민에게 탄핵을 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유가족에게 원성을 살 때에는 그것이 바로 하늘의 뜻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가 더욱 위중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여기시는 박근혜 동지에게 심려를 끼친 것이다. 따라서 박원순 혼자 다 독박을 써야 하는데 안전불감증 사회 운운하면서 아무 상관없는 전혀 무관한 무오, 무결, 무흠한 박동지를 끌어들인 것은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박원순은 박동지에게 누를 끼친 점 무릎 꿇고 사과해야 할 것이다. 무능한 박원순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위에 아무것도 있을 수 없다며 철저한 원인 규명을 통해서 지위 고하 없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는데 그렇게 지위 고하를 막론하지 않는다면 가장 높은 자리인 자기부터 책임져야 말이 발이 아니라 말이 되지 않겠는가. 하지만 박원순은 산하기관의 외주 실태를 전수조사해서 적어도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외주에 맡기지 않겠다고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 문제의 책임이 기업에게 있고 고용유연화에 있는 것이냐 또다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는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 버린 콘돔, 먹다 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담긴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변기에 들어가려다 막힌 라면 찌꺼기와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에 다름 아니다. 이 문제를 갖고 파견직이 어떻고 저임금이 어떻고 한다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하시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오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독을 감행하는 것이다. 이는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만이 기다릴 뿐이다. 시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박원순은 서울시장을 즉각 그만둬야 할 것이며 대권 출마도 포기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계에서 깨끗하게 은퇴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박원순이 물러난다면 세훈아, 네가 다시 해야지. 임플란트 비싸서 고민이시죠? 여기 만원대 치아보험이 있습니다. 홈쇼핑에서도 월 5만원까지 하던데? 월 만원대에 임플란트와 브릿지 치료를 상이든 질병이든 무제한 보장해드립니다. 무제한이요? 다른 보험은 1년에 많아도 3개까지만 보장해준다던데? 혹시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아닐까요? 전혀요. 임플란트 브릿지 치료를 횟수 제한 없이 보장하고요. 한 번 만원대면 만기까지 갱신 없이 만원대로만 받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 전화해볼까요? 네, 02-849-9730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서가 연중무휴 상담해드립니다. 월 만원대 치아보험 카페로 전화주세요. 02-849-9730 성별, 나이와 직업, 가입 플랜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네, 오늘도 무와 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으면 잘 되던 여야 협상도 엉망이 됩니다. 청와대 그분은 저를 똥으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저를 만나려 하거나 통화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선 후보가 되면 저는 청와대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리승만 각하의 뒤를 잇는 독립정신의 화신 무 인사드립니다. 닥치라고 청와대로부터 전화 받지는 않겠지. 왜냐? 당신이 대선 후보가 될 일이 없을 테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돼서는 안 될 대통령 후보 무를 막기 위해서 깊은 자숙의 시간을 마치고 다시 여러분 앞에선 곧 당대표로서 인사드리게 될 환 머리숙입니다. 아, 이제 환도 컴백하시는군요. 어이구, 대표적인 반박근혜 인사인 사회자 당신도 나를 환영하고 있어? 야, 나야말로 확장성 있는 정치인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구만. 환아, 사회자는 대권 레이스 시동을 건 나도 좋아한다. 날 먼저 좋아했어요. 자, 두 분 열심히 뛰시면 좋지요. 그래야 제가 대본이 금방 작성되니까요. 두 분이 침묵을 지키시던 지난 두어 달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보다 많이 활동하시고 보다 많이 활약하셔서 대통령이 돼달라? 아니, 당대표가 돼달라? 아니죠. 새누리당 폭망을 앞당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 씨발 새끼가! 닥치라고! 자, 오늘 그 이야기 나온 김에 환님, 당대표에 대한 꿈을 밝히셨는데 요즘 청와대가 전화 한 통 넣어서 국회의장 가져와라 이렇게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지시 내린 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국회가 왜 있어요?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에요? 나라의 이익과 국회의 이익이 충돌한다. 그러면 뭘 선택해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총체적 난국입니다. 경제 위기예요. 한 사람의 영도력 아래에서 또 얼떨 뭉쳐서 나가야지. 지금 이 목소리 다르고 저 목소리 다르면 되겠어요? 야, 환아, 문제는 니네 누나가 누구를 이끌고 말고 하실 능력이 있느냐 하는 점이겠지? 닥치라고! 2004년 탄핵 국면 다 망했던 당을 살리고 2006년 지방선거 대승하고 2007년 대선 때 감동적인 양보로 한나라당 승리의 교도보를 만들고 2008년 친박이 공천학살당했을 때 간접 지원으로서 친박을 대대적으로 살리고 2012년 총선 승리, 2012년 대선 승리를 이끈 주역 누구야? 또
세월호 사건으로 다 망했던 2014년 지방선거 눈물 몇 방울로 반가이 했잖아. 응? 제 아무리 말 잘하고 잘생겨도 선거에서 지면 무슨 소용이냐고. 뭐 당신도 누구 덕에 뺏지 않았는데. 그럼 뭐하니 이 새끼야. 이번 선거가 역대 최악의 선거 결과인데. 당신이 도장 들고 나를 샤만 안 했어도 뭐 그래도 졌지 이 새끼야. 어? 야, 뭐 국민이 안 해봤냐? 어? 이런 삼류 정치를 보고도 새누리당을 무조건 찍어주게. 왜 삼류 정치겠어? 어? 끊임없이 반란을 획책하는 여당 대표인 당신하고 노무현 일을 존경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개구라다 이러면서 누님에게 빅엿을 처물린 배신자 유승민이, 그리고 날마다 딴죽 걸고 자기 정치하는 국회의장 정의화, 이자들 때문에 손발을 다 잃어버린 카카가 여기서 뭘 더 하냐고. 뭐 그니까 말 잘 듣는 당대표, 말 잘 듣는 원내대표, 말 잘 듣는 국회의장으로 세팅하시겠다. 총선에서 대패해가지고 여소야대가 된 이 와중에도 못할 것 같아. 못하면 그러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미래 창조를 해야지. 불순분자 창조하고 종북 창조하고 간첩도 창조하고 못할 것 같아. 잊지 마. 우리는 경력자들이야. 아, 그 능력이면은 충분히 사람답게 사는 세상도 창조하실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럼 안 되지. 응? 깜도 안 되는 것들이 맘먹으려 할 거 아니야. 응? 사회지도층한테. 사회지도충? 너 지금 일배충 할 때 사회지도충이라고 했냐? 닥치라고. 자, 오늘 그 토요일인데요. 오늘은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야, 사회자, 영감님 어디 아프시냐? 저 황금 연휴라서 고추 따러 가셨습니다. 고추 부자 되시겠구만. 응? 저 근데 어디로 가셨어? 고추 하면은 청양이죠. 충남 청양에 가셨습니다. 청양 출신 정치인이 그 이해찬인데 복당도 안 시키고 게다가 이해찬 아닌 사람으로 세종시에다가 지역위원장을 세운다는 말도 있던데, 아니 가다가 만나면 어쩌려고? 이해찬 그 형님은 성깔 봐서는 말 대신에 원터치로서 말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추워도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봐. 그 이해찬도 내가 1등으로 만들어줬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입니다. 하긴 이해찬을 무참하게 컷 오프 시킨 분이 바로 인이고, 그래 놓고는 또 당선시킨 분도 인이었죠. 네. 자, 하여간 인이 이해찬을 1등으로 만들어줬다고 본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 퀴즈 문제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남권 신공항 문제 때문에 시끄러운데요. 부산이 가덕도를 밀고 있는데요. 가덕도. 여기가 그 행정구역으로 보자면 부산이지, 부산. 대한민국 제2의 수도. 따라서 당연히 부산시 안에다가 새 공항을 세워야 sol리겠지. 그렇다면 제1의 수도는 신라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대구. 대구 경북에서 벌써 몇 번째 임금님이 나온 거야. 따라서 대구가 밀고 있는 밀양에다가 공항을 세워야지. 닥쳐 이 새끼야. 산 깎아서 무슨 공항이냐 이 새끼야. 하나, 우리 좀 생각 좀 하고 살자. 바닷물을 빼서 흙을 메워가지고 공항 만드는 거야말로 만화 같은 얘기 아닌가?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고. 공항은 무태다 짓는 거야, 무태다. 아무리 생각이 없을 무라도 그 정도는 생각을 해야지.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가덕도 같은 경우 부산에서 거제를 잇는 이 다리가 관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다리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정답. 네, 정답 아십니까? 당연하지. 내가 경제부총리 출신이었는데. 경제부총리 잘 만났어. 부산 경남의 경제가 아작났지. 닥치라고. 그건 당신 탓이지. 우리 지역구 경사는 땅이 없어요. 너무 도로를 많이 깔아서. 그리고 하늘이 안 보여. 너무 건물을 많이 지어서. 다 국회의원 잘 만난다고 아니겠어? 근데 부산은 왜 그래? 이 정답 말씀하시죠. 이 정답은 양화대교.
아니, 거기에 양화대교가 왜 나옵니까? 짓지 말자. 가덕도 공항. 닥쳐, 이 새끼야. 사회자, 바로 정답 가져가라. 네.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동에서 가덕도와 죽도, 저도를 거쳐서 김영삼 전 대통령 고향인 거제시 장목면을 잇는 다리지요. 2010년 12월 13일에 개통됐고 총 길이가 무려 8.2km에 달하는 다리입니다. 부산 정치인에게 물어보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부산에 있는 다리니까. 정답은 헛다리. 아니, 헛다리라니요? 밀양이 헛다리 짚었단 얘기지. 안 되겠습니다. 제가 그 경상도 사투리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가가? 자, 정답은 애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의 구글의 미래. 매일 두 분의 정답자에게 드리고 있는데요. 레리 페이지가 유일하게 인정한 구글 출입기자 토마스 슐츠가 쓴 책입니다. 레리 페이지, 에릭 슈미트 같은 이런 구글 관계자 40명과 만난 토마스 슐츠. 한 5년 동안 취재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구글의 미래 프로젝트를 밝혀냈다고 합니다. 구글이 만들 미래. 그 미래를 이 구글의 미래라는 책을 통해서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북스 출판사가 제공한 구글의 미래 매일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자, 당첨된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SES였죠. 좋은마 꼬붕 방가 난새끼. 예. 이게 뭐예요?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실 일을 했다면 책 선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용민이 성 방송을 들으면서 생리대 관련 뉴스를 접하고 곧바로 120봉지가 들어간 생리대 10박스를 구해서 어제 집 근처 학교 두 군데 보건실에 일부 기증하고 왔습니다. 삭막한 시대 마음이 이틀째 행복합니다. 감동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처갓집 근처 이 보육원에 기증하러 갑니다. 예. 옛날엔 고아원이라고 불렀는데 요즘은 보육원이라고 부르지요. 예. 후배가 하우스로 과일 농사하는데 약간 상처가 있어서 공판 못하는 하지만 맛있는 과일을 트럭 가득 처갓집 근처 보육원에 몇 차례 차떼기하러 갔었는데 예, 중고생들이 많더라고요. 다음 주말에 홍콩으로 결혼 후 첫 해외 여행을 가는데 예산을 뚝 잘라서 시행했습니다. 어부인이 더 좋아합니다. 우리 즐거운 가족 맞지요? 이건 뭐 진짜 훌륭하시네요. 이런 분을 청취자로 모시고 있는 제가 너무나 복된 사람입니다. 좋은마 꼬붕 방가 난새끼님. 네, 이분께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자, 그리고 닭친구 오리님 SES 정답 맞히셨고요. 애청자입니다. 이상한 매력을 갖고 있는 팟캐스트네요. 저는 인천 지역 건설노조 소속 투본 위원이라 조끼를 착용하고 퇴근 중에 동네 편의점에 들렀는데 편의점 사장님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날 들었던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다. 저도 팟캐스트 애청자라고 소개하고 이런저런 세상 사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무언가 모를 친근감, 유대감이 생기더라고요.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같은 빌라에 살고 있는 이웃들도 모르는 세상에 같은 팟캐스트를 듣는다는 이유로 처음 보는 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응원해주고 그랬습니다. 집에 돌아와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가? 아랫집 부부싸움보다 처음 보는 편의점 사장님 매출 걱정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마음이 짠한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행복을 위해 살아왔는데 각자만의 행복으로는 이것이 충족되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진정한 우리 모두의 행복이다라는 것을 자각해가는 그런 단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데 네, 우리 닭친구 오리님 이메일 주소 남겨주셔야죠. 네. 자,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피바 퀴즈였습니다.
논평. 휴전선 이남만 좋아하시고 영남만 좋아하시고 이민호 같은 미남만 좋아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유일하게 혐오하시는 남, 바로 성남의 시장 이재명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방자치제를 뭉개고 중앙독재정권 시대의 세장을 여신 아버지 박정희 동지에 대한 도전을 짓밟고자 하는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온갖 무상복지 정책을 남발하며 이 시대의 진정한 선동인으로서 이미지를 굳힌 이재명이 이제는 국가 시책에 대해서 반발까지 하고 있는데, 박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항무도한 도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없이 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돕기 위해서 부자 지방자치단체가 솔선을 수모바라며 중앙정부가 선행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고마워는 못할 망정 강탈이니 탄압이니 하는 말로써 박동지를 모략하고 있으니 슈퍼그레이트 울트라 올마이티 익스트리멀리 테러블한 빅넷을 입에 쳐몰리는 것으로서 쓰레기, 악질, 반동, 양아치, 쓰다버린 콘돔, 먹다버린 생선뼈 꽉 찬 음식물 쓰레기통, 찢어진 스타킹, 끈 떨어진 샌들, 밑닦다가 똥꼬에 낀 휴지, 종이컵에 남은 커피에 수장된 담배꽁초, 내려가다가 막힌 변기 속 라면 찌꺼기, 기저귀 치우다가 옷에 튄 애새끼 설사똥과 같은 극악무도한 난동의 다름 아니다. 이재명은 이 나라 주민등록 명부에서도 제명해야 할 존재로 스스로 낙인 찍은 바,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망동을 감행한 이 행태에 대해서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재명은 좋은 말 할 때 성남시 예산 토해놓고 단식 피켓 시위 같은 것을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박동지가 하기 전에는 어떠한 복지 정책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단식을 벌이게 된다면 그 시위 현장에 경찰의 경위버스가 뿜어내는 매연, 이 매연을 맞게 될 것이며, 또한 날마다 정부 중앙청사 공무원들이 그 앞에서 식사를 할 텐데 고등어 직화구이, 삼겹살 구이가 메뉴가 될 것이다. 피박 퀴즈와 공화국 논평은 매일 오전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 모두 마칩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